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끔 휘청거림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바닥이 평평해도 발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작은 돌불이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순간은 단 몇 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불안이 남습니다. 혹시라도 크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스며들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 즉 넘어짐을 큰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를 다치면 단순히 몇 주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심하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순간의 실수가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방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간단하고 꾸준한 운동이 낙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몸은 균형을 다시 배우고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의사들조차 깜짝 놀라는 효과가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방 안에서 한 발로 서 있는 연습, 의자를 잡고 일어났다 앉기, 거실 바닥을 따라 천천히 직선으로 걷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무릎과 엉덩이는 탄탄해지고 뼈는 충격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낙상 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넘어짐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지만 매일 10분만 준비하면 그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안전하고 걸음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노년기에 넘어짐이 잦아지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넘어짐이 단순히 무릎이 까지고 며칠 불편한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특히 엉덩이 골절절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낙상 후 결과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70세 이후 낙상으로 엉덩이가 골절되면 1년 안에 다시 정상적으로 걷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는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을 떠올립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건강하시다고 생각해 집 앞 마트까지 혼자 다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엉덩이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으셨지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몇 달 동안 침대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근육은 급격히 빠지고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걸어다니며 시장을 보는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넘어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 후 두려움이 남아 다시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이는 활동량을 줄이고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포스트폴 신드롬, 포스트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 약화, 그리고 시력 저하, 신경 반응의 느려짐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 일부 약물은 어지럼증을 유발해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겹쳐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의사가 100%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는 운동보다 집안 환경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끄러운 욕실 바닥이나 낮은 조명이 낙상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분명합니다. 근육과 균형을 단련하는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이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불과 10분의 균형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 10분으로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와 보건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균형을 잡는 훈련을 매일 짧게 반복하면 뇌와 근육, 신경이 다시 연결되며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넘어질 뻔한 순간에 발이 더 재빠르게 반응해 중심을 되찾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운동은 꼭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차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운동은 다릅니다. 10분만 꾸준히 하더라도 뇌의 신경 경로를 깨우고 잊혀가던 자세 반사를 되살립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옆에서 누가 스쳤을 때 몸이 바로 반응해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 단순한 운동을 권해왔습니다. 한 환자분은 76세 남성이었는데 2달 동안 매일 10분씩 한발서기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티셨지만 2달 후에는 30초 이상 한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전에는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는데 요즘은 길 건널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시간이지만 삶 전체의 안정감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학적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2주만 해도 반사신경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지요. 중요한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단 하루 10분이라는 부담 없는 시간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뼈와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10분 동안 근육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뼈에도 기계적 자극이 가해져 골밀도가 서서히 유지됩니다. 단순히 넘어짐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10분의 힘은 단순하지만 꾸준함에 있습니다. 마치 매일 물을 조금씩 주어야 화분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몸도 매일 균형 감각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균형을 잃기 쉬운지, 즉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 위험이 커지는 근본 원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몸속에서는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것들이 겹치면서 작은 요철이나 방향 전환에도 휘청거림이 커지는 것이지요. 첫째, 근육 약화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을 2칸씩 오르던 다리도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균형을 잃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스펀지처럼 속이 비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집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뼈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단순히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고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셋째, 신경 반응의 지연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고 뇌로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발이 걸려도 바로 교정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되지요. 여기에 더해 시력 저하와 뇌의 귀속 균형기관 기능 약화도 함께 작용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바닥의 위험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고 귀속 평형 감각이 둔해지니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이나 수면제, 진통제 중 일부는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합니다. 환자분들 중 약만 먹고 나면 다리가 휘청거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약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부작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노화 자체보다 생활 습관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활동량이 많은 노인은 80세가 넘어도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반대로 60대라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70대 이상의 몸처럼 불안정해지지요.
즉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임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라는 강물은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은 신호를 받고 신경은 다시 깨어납니다. 균형을 잃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단순한 10분 운동이 어떻게 한 분의 삶을 바꾸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2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반복해서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마당에서 발을 헛디뎌 가볍게 넘어졌고 그 다음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팔꿈치를 다치셨습니다.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점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언젠가 크게 다칠 것 같아요. 하고 하소연을 하셨지요. 이때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딱 10분, 균형을 잡는 기본 동작 몇 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한 발 서기, 거실을 직선으로 걷기. 처음에는 5분만 해도 땀이 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해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내원하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덜 흔들리고 손주랑 시장에도 같이 다녀옵니다. 이전에는 두세 걸음마다 불안했는데 이제는 길 건널 때도 당당하게 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놀랍게도 한 발 서기를 40초 이상 버티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낙상 예방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10분이 모여 2달, 3달이 되면 몸은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신경이 반응하는 속도, 근육이 버티는 힘,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모두가 조금씩 강화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속도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3주 만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겨우 변화를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은 개개인마다 배경이 다르고 약물 복용이나 만성 질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작은 성취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넘어짐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선택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10분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첫 번째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운동의 첫걸음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동작, 바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채 다른 한쪽 다리로만 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낙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 5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발목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몸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고 반드시 지지대를 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벽에 손바닥을 대거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바닥을 단단히 붙잡으려 하고 허리와 복부 근육도 함께 긴장하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동시에 귀 속 평형기관과 뇌의 신경망이 다시 깨어납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중심을 되찾는 반복 과정이 바로 낙상 순간에 발이 빨리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5초가 한계였던 분이 15초, 20초로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에서 급정거할 때 항상 휘청거렸는데 요즘은 덜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신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빠릅니다. 물론 한발서기 운동에도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양손을 벌려 균형을 잡거나 눈을 가볍게 감고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지대가 옆에 있어야 하고 절대 혼자 위험한 환경에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씩 한 발 서기를 3개월간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확연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운동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확실하다는 의견이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한 발 서기는 낙상 예방 훈련의 출발점이란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이 10분 중의 첫 단계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은 커지고 걸음걸이는 훨씬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집 안에서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균형 운동, 직선 걷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균형 운동은 직선 걷기, 흔히 힐 투 토 워킹이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붙이며 마치 일직선을 따라 걷듯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 안 거실이나 복도처럼 평평하고 안전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중심을 잃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이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뇌는 균형을 잡기 위해 눈, 귀 속 평형기관, 발바닥 감각을 총동원합니다. 이 작은 도전이 넘어짐 순간에 중심을 되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임상 연구에서도 직선 걷기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루 5분씩 4주간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행 속도와 보폭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고 체중 분산 능력이 개선되면서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78세 환자분도 이 운동으로 삶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세 걸음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2달 후에는 거실을 여러 번 왕복할 정도로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장을 보러 나가면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는데 요즘은 장바구니를 들고도 덜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생활에서 큰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 운동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부는 시력이 약한 어르신은 바닥에 집중하다가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벽을 따라 걷거나 옆에 가족이 지켜보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선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는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넘어짐만 막는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매일 2-3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익숙해지면 공원 산책길에서 직선을 상상하며 해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단단해지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릎과 허벅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하는 균형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흔히 체어 스쿼트라고 불리는데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주고 동시에 균형 감각까지 길러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를 준비합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잡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 손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낙상 예방에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중심을 잡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의 근육이 가장 먼저 줄어드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통해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 동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셨더니 2달 만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 무릎이 덜 아파서 혼자 앉았다 일어나기도 편해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일상의 자율성을 되찾은 것이지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을 너무 앞으로 내밀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벅지를 뒤로 빼면서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벽에 붙여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력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균형 훈련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육이 약하면 아무리 균형 훈련을 해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력과 균형을 동시에 강화하는 이 운동이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만 해도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하루 20회, 30회까지 가능해지고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의 체력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균형 운동에 이어 뼈 자체를 튼튼히 하는 방법, 즉 골다공증을 늦추는 식습관과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균형 운동이 몸의 반응 속도를 키워 낙상을 막아준다면 튼튼한 뼈는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 골절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함께 뼈 건강을 지켜줄 영양 관리는 필수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입니다. 뼈의 기본 재료이지요. 한국 노인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매일 한 컵의 우유, 멸치 한 줌, 두부 만모만 챙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멸치 국물, 시래기나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뼈 속으로 흡수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루 10-15분만 햇볕을 쬐면 충분히 합성됩니다. 하지만 햇볕을 피하거나 집 안에만 계신 시간이 많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를 식단에 자주 올려보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를 지탱하는 기초 조직에도 필수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매 끼니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K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고 불필요하게 혈관에 쌓이지 않게 조절합니다. 해조류, 아몬드,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영양 보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 햇볕 노출을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약이나 보충제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뼈는 여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밥상, 보충제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하루 식단에 작은 멸치 한 줌, 채소 한 접시, 햇볕 아래 10분 산책. 이것이야말로 뼈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이어 근육과 뼈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수면과 햇볕 노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과 영양으로 뼈와 근육을 강화했다면 이제 그것이 제대로 회복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면과 햇볕이 그 열쇠입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뼈와 근육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과 뼈 형성에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잠이 부족하면 뼈의 재생 속도가 늦어지고 근육이 회복되지 않아 낮 동안 몸이 더 쉽게 휘청거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최고의 재활치료제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카페인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샤워로 몸을 풀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잠을 제대로 못 자 항상 피곤했는데 수면 습관을 고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힘이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햇볕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아침 10시 이전, 오후 3시 이후의 부드러운 햇살에 팔과 얼굴을 10서 15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10분 햇볕은 무료 보약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햇볕 노출만으로는 한국 노인의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짧은 산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햇볕을 쬐는 습관이 운동과 영양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낮에는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깊은 잠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뼈와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된 방법과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습관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도 예외가 아니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왜 나는 매일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을까요? 입니다. 답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리해서 오래 하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운동이 좋다고 해서 30분, 1시간씩 억지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관절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무릎 통증과 발목 부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게, 꾸준히 하는 것이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 없이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한발석이나 직선 걷기를 할 때 옆에 벽이나 의자를 두지 않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크게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을 막으려는 것이지 새 위험을 만들려는 게 아니지요. 반드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앞으로 과도하게 내밀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직선 걷기를 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숙이면 허리와 어깨에 긴장이 생깁니다. 작은 자세 차이가 효과와 안전을 크게 좌우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내 친구는 2달 만에 1분을 버티던데 나는 왜 아직 20초밖에 못할까 하며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약을 드시는지, 기존 질환이 있는지, 평소 활동량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운동 자체보다 환자의 심리적 자신감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운동 효과가 미미해도 나는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낙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는 자세와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위험하다며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주장 모두 타당하기에 정확히 배우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10분이 설령 작은 걸음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분명 낙상을 멀리하는 큰 발걸음이 됩니다.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어간다면 내일의 걸음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10분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1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따뜻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10분의 균형 운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봄마다 새싹이 돋아나듯 작은 반복은 몸과 마음 속에서 서서히 변화의 뿌리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5초도 버티지 못했던 한 발서기가 어느새 30초, 1분으로 늘어나고 불안하던 발걸음이 점점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바뀝니다. 낙상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을 대비하는 힘은 매일의 작은 연습에서 생겨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넘어지더라도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은 강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예전에는 시장길 돌부리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면 이제는 햇볕을 받으며 여유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10분 운동을 이어간 분들은 단순히 낙상 위험만 줄인 것이 아니라 활력과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걷고 계단을 오르며 스스로에게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셨지요. 물론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프고 날씨 탓에 운동을 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이 힘들다면 5분이라도 앉았다 일어나기 한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이 이어질 때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년 뒤 같은 계절, 같은 길을 걷지만 오늘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자신을. 더 이상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안정된 걸음과 여유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자신을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